저에게 가져다 준 제 인생을 바꿔준 자격증이기 때문에 취업한 사람한테는 대출이 1억 원까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현대해상을 좋아합니다. 손해사정사 시장이 저는 여전히 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번 이런 비슷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지, 괜찮은 자격증인지,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사 시장이 저는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요. 취업시장 또한 보상스쿨을 운영하는 다른 손사님도 원수사나 이제 자회사나 공제조합이나 그런 보상 직군에 대해서 취업이 여전히 매우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손해사정사가 바꿔준 제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지금 89년에 태어났으니까 현재로는 이제 36살인데요. 제가 좀 슬픈 과거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은 보험 계리사 공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 그때 한번 떨어지고요. 심지어 1차, 그리고 시험이 한번 중간에 변경이 되면서 1차에 회계 과목이 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도 떨어지고, 나는 이쪽 계리사 쪽으로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속상하지만 그때 포기하고, 그 당시에도 2차 공부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근데 이거는 나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좀 아쉽게 포기하게 되고요. 그때 우연히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제 어학연수를 갔었고, 제가 어학연수 중에 미국에서 말도 안 돼,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황당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을 원해서 그쪽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과정이 총 1년 반 정도 되는데, 당연히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이 실패로 끝났었고, 어쨌든 좋은 추억과 경험을 하고 왔다고는 포장을 하지만, 사실 그때 돌아올 당시에는 엄청난 실패와 속상함과 그리고 이제 거의 좌절감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다 보니까 적지 않은 나이로 20대 후반에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운 좋게 저기 이제 그 자동차 보상 업무를 인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보생명 쪽의 자회사인 KCA 손해사정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택시 공제조합이라고 이제 서울 지부에서 자동차 대인 보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해사정업을 들어오게 돼서 좀 핸디캡이 있었죠. 나이가 조금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취업에 성공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취업에 대해서 노력을 덜 하고 준비된 게 없었었는데, 어쨌든 뭐 정말 대형 보험사에, 사실 현대해상 제외하고는 전 보험사 서류부터 뭐 면접도 가고 최종 면접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현대해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결국에는 그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철밥통인 회사까지 저에게 취업을 시켜주고, 심지어 자격수당을 주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저보다 빨리 입사한 선배보다 자격수당이 붙어버리니까 월급이 더 많아졌다기보다는 더 차이가 생각보다 없어서 좀 희한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적도 있었고, 실제로 이게 자격수당은 퇴직금 반영에 산정되는 무슨 그 항목이라고 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취업이 가능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격증을 통해서 제가 또 얻었던 효과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 손금사 카페에 보면 매년 합격 때쯤 올라오는 그 대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는 이제 대출이 나오고 하나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합격한 당시에는 그 하나은행에서는 취업한 사람한테는 대출이 1억 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해서 금리가 이제 그냥 일반 대출보다 높은데 어쨌든 한도가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사회초년생인데 제가 1억 원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도가 나왔던 거잖아요. 물론 저도 신용도가 나쁘진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도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1억 원까지 나왔던 걸로 저는 진짜 운이 좋게 미국 달러를 많이 샀었고, 그것을 이제 또 테슬라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어가지고 또 운이 좋게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이 올라서 다행히 저는 좀 좋은 시기에 다시 매도를 했었고, 달러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쩌다 보니 이제 그 달러가 높은 시대에 계속 하고 있는데, 달러를 또 이렇게 예금할 수 있는 그런 그 외화 RP라는 상품에 놓고 있어서 계속 4% 이상의 이자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판매했던 테슬라 주식에 대한 수익금으로 진짜 운이 좋게 크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도 하나 매수를 해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이제 2021년도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좋았었고 부동산 시장도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주식은 좋을 때 거의 한 이 정도 머리 끝에서 팔았었고, 부동산은 머리 끝에서 샀기 때문에 지금은 안 보이는 데까지 내려가 있지만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도 시켜주고, 취업을 통해서 이제 월급도 줬었고, 대출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제공해 줘가지고 다른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었어가지고 상당히 감사했던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2021년도, 22년도에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그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러니까 대출로 주택을 할 수 있는 비중이 이렇게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안 되기도 했고, 제가 구매할 때도 당연히 그런 비율이 있었기 때문에 적용이 받아서 전 합법적으로 구매를 하고 세금을 다 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한도가 많이 줄어가지고 저도 그 7천만 원인가까지 내려가 있어요, 한도가. 그래서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현재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면,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취업이 가능했고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로는 이거는 정말 제 주변에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을 봐도 내가 가진 그런 역량이나 이제 준비해왔던 것에 비해서 되게 큰 아웃풋을 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으로는 사업이 가능하다입니다. 절대로 다른 직업이나 제가 다른 뛰어난 분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좋은 대기업에 가서 고연봉을 받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다만 모든 직장이 퇴사를 했을 때는 그 일을 내가 그 일로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00% 다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업무는 내가 퇴사를 했을 때 내가 배웠고 경험했던 그런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손해사정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업을 20대, 30대가 아닌 40대, 50대, 60대 분들도 의 경우는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쨌든 자격증,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그 보험업법과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은 자격증이고 제 인생을 바꿔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회사를 퇴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 회사의 간판과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걱정도 많고 부모님, 친구, 사실 제가 가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걱정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퇴사를 하고 독립손사로서 너무 잘 안 돼서 다시 뭔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 업무는 있습니다. 물론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제가 다녔던 회사나 뭐 대기업 그쪽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저희 전문 업무를 통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서베이 회사 같은 서베이에서는 저를 받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격증이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수당까지 받아가며 어쨌든 업무를 할 수는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확신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건 맞다 보니까 절대로 제가 서베이가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손해사정사 자격증이 있으면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도 저를 구조해 줄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업을 시켜준 자격증이기도 하지만 저를 퇴사를 시켜줄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 자격증을 통해서 독립손해사정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사는 곳은 서울이지만 저는 세종에 있는 그 착한 손해사정이라는 곳에서 박경배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많이 배워왔었고요.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저 원래는 보배손해사정이라고 보라매 병원 앞에서 1인 사무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저도 사무실을 임대해보고 어쨌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가면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 업을 하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도수산업인 이제 손해사정사 전문 교육기관인 공간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클래스 더 강명이라는 교육장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넘게 운영을 하고 있고 중간에 어떻게 보면 확장 이전을 해서 좀 더 잘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하면서 그 손해사정사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행사도 진행하고 현재는 또 예상치 못하게 손해사정 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까지 총 16분을 모시고 함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가져다 준 제 인생을 바꿔준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손해사정업은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AI 심사나 이런 자동 심사가 많이 발달이 돼서 점점 인건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재판 분리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영업점도 이제 점점 원수사 조직에서 나가서 하고 있고 보상 조직은 이미 많이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인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우리 보상 산업군 자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업은 우리 보상에서는 사람이 필요한 업무다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준비와 내 열정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런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나 좀 걱정되는 점 아니면 어떤 것이 궁금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리고 구독도 해주셔야지 저도 소소한 기쁨을 느끼면서 이렇게 주절주절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지 마시고요.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로 제가 아는 선에 대해서 최대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